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디스카운트 팩터를 활용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트라이얼에 가게 되면 플레인티프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주어지겠고요. 디펜던트의 코스트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트라이얼에 가기 전에 플레인티프가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 합의에 이제 플레인티프가 합의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S만큼을 나에게 주면 합의를 하고 트라이얼에 안 가는 걸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디펜던트가 이거를 거부하면 이제 더 이상 합의 기회는 없고 이제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자,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자, 합의가 만약에 이제 되면 이번 기회에 S를 받는 거고요. 자, 합의가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이만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받는 S가 이제 합의를 도출을 못해서 트라이얼에 가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페이오프보다 뭐 적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받는 페이오프와 다음 기회에 받는 페이오프는 지금 서로 다른 기간에 이렇게 표시된 페이오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기회 페이오프를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델타를 곱해 주고요.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S라는 것이 자, 이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보다는 이제 커야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보다 더 적은 금액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재판에 가면 그만큼은 받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합의안을 제시를 하려면 최소한 플레인티프는 이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펜던트가 이제 수락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자, 이번 기회에 합의를 하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S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자, 합의가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이만큼 비용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기간에서 이렇게 표시된 페이오프이기 때문에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얻는 이 비용이죠. 다음 기회에 얻는 비용을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델타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델타를 곱해주면 이제 이만큼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이 합의를 하면 S만큼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고요. 합의를 안 하면 이제 비용이 이만큼 나가겠죠. 자, 그래서 디펜던트는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델타 곱하기 x 플러스 cd만큼 이제 비용이 지출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에 합의를 해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지불할 용의가 얼마만큼 있냐면 델타 곱하기 x 플러스 cd만큼 있겠죠. 따라서 이 s라는 게 델타 곱하기 x 플러스 cd보다는 이제 높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플레인티프가 협상안을 제시를 할 때 이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보다는 이제 높은 금액을 이제 협상안으로 제시를 할 테고,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플레인티프한테 좋긴 한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면 디펜던트가 거부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플레인티프한테도 안 좋죠. 따라서 플레인티프는 최대한 얼마까지 부를 수 있냐면 델타 곱하기 x 플러스 cd만큼 이제 부를 수가 있겠고, 따라서 플레인티프는 그 최대한의 금액을 부르게 되겠죠. 자, 따라서 플레인티프가 이제 최대한 많은 금액, 최대한 높은 금액을 이렇게 부르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지금 합의를 하나 합의를 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나 사실은 인디퍼런트 하죠. 자, 그래서 뭐 인디퍼런트 할 때는 이제 합의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디펜던트는 인디퍼런트 하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플레인티프가 이 델타 곱하기 x 플러스 cd만큼을 합의안으로 제시를 하고, 그럼 디펜던트는 그것에 수락을 하고 사건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에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종료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실제 현실에선 재판에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간단한 모형으로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개인들이 합의를 할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플레인티프가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찬스가 있다면 플레인티프는 이렇게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안을 부르고 디펜던트가 수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의가 도출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결국 트라이얼에 가면 이제 플레인티프는 이만큼, 디펜던트는 이제 이렇게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마지막에 디펜던트가 마지막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뭐 여차저차 합의를 하다가 뭐 실패를 했다 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펜던트가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자, 그러면 디펜던트가 이제 합의안을 제시를 하겠죠. 자, 이 경우에 디펜던트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디펜던트가 내가 S만큼을 지금 줄 테니까 합의를 하고 재판은 가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펜던트는 과연 이 합의안으로 제시하는 이 S를 얼마로 책정을 하는 게 디펜던트에게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지금 S 합의를 이번에 하면 이제 S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자, 합의를 못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재판에 가서 비용이 x 플러스 cd만큼 나가겠죠. 자, 두 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자, 이만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디펜던트는 이번 기회에 합의를 하게 되면 S만큼 비용이 나가고 이번 기회에 합의를 못하면 이제 델타 곱하기 X 플러스 CD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자, 합의안을 제시할 때 이 델타 곱하기 X 플러스 CD보다 더 높은 합의안을 제시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적은 금액을 이제 합의안으로 제시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플레인티프는 이제 그러면 이제 플레인티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이번 기회에 S만큼을 받는 거고 합의를 못하면 다음 기회에 이만큼 받는 거니까요.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다음 기 페이오프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자, 합의를 하면 이번 기회에 S만큼을 얻는 거고 합의를 못하면 이제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를 할 인센티브가 없겠죠. 그래서 S가 자, 이 금액보다는 이제 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디펜던트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이제 합의안으로 제시를 할지 생각을 해보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제 합의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어 하겠죠. 자, 따라서 디펜던트는 가장 적은 금액, 즉 자, 이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만큼을 이제 합의안으로 제시를 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나 합의를 하지 않으나 사실 인디퍼런트한 거죠. 자, 그래서 인디퍼런트한 경우에는 이제 합의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합의를 하고 사건이 종료되고 그래서 재판은 안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틀먼트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세트를 하고 트라이얼은 이제 안 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현실에서 사람들이 트라이얼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보통 합의로 많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사건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굉장히 간단한 모형인데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자, 라는 게 첫 번째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자,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데 자, 과연 그러면 금액을 얼마에 합의를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금액을 얼마에 합의를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결과가 다르더라. 즉 누가 이제 합의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합의가 이제 금액이 이만큼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디펜던트가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안을 제시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우에는 합의안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합의 금액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디펜던트가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이 합의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에 의하면 결국 합의금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그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일종의 게이트 키퍼가 누구냐에 따라서 합의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게이트 키퍼가 결국 누구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국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먼저 플레인티프가 이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디펜던트가 마지막으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펜던트가 합의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수락되지 않으면 결국 다음 기회에 재판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제 사람들이 언제 합의를 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경우에 이제 처음에 플레인티프가 합의안을 제시를 했을 때 합의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 기회에 합의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트라이얼을 가게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합의를 하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금액은 얼마나 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트라이얼에 가면 플레인티프는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겠죠. 디펜던트의 코스트가 이렇게 들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기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1기, 여기를 2기, 여기를 3기라고 해보죠. 자, 과연 그러면 1기에 플레인티프가 얼마만큼의 합의 금액을 제시를 할 것인가? 자, 그 문제를 생각을 하려면 자, 플레인티프가 한 가지 사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자, 내가 1기에 지금 합의안을 제시를 할 건데, 자, 과연 이 합의안이 거부되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실 생각을 하고 플레인티프가 합의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즉 플레인티프가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 기회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1기의 플레인티프가 얼마만큼의 합의안을 제시할지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2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1기 합의 금액보다 만약 1기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하면 과연 2기에 합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기의 합의안, 자, S2라고 해보죠.
자, 2기에는 자, 1기에 합의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자, 2기에는 이제 디펜던트가 합의안을 제시를 할 텐데 과연 디펜던트가 얼마만큼 합의안을 제시를 할까?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생각했던 문제죠. 그래서 디펜던트가 이제 2기에 합의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이제 트라이얼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문제를 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디펜던트가 얼마만큼 이제 합의안을 제시하냐 하면 자, 이만큼 이제 합의안을 제시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자, 즉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자, 얼마만큼 합의안을 제시하냐 하면 자기가 결국 재판에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보다는 적은 금액을 제안을 하겠죠. 자, 그리고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재판에 가면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만큼은 먹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를 하겠죠. 자, 따라서 2기의 디펜던트가 제안하는 합의 금액은 이 영역 안에 있을 텐데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가능한 돈을 조금 주고 합의를 하고 싶어 할 테니까 디펜던트는 결국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만큼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플레인티프가 이것을 수락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1기에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2기에 어떻게 되냐면 2기의 디펜던트가 지금 이만큼 합의안을 제시를 하고 그걸로 합의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플레인티프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합의안을 1기에 제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기의 플레인티프가 합의 금액 S1을 제시를 하는데 자, 과연 플레인티프가 얼마만큼을 제시를 할까? 자, 생각을 해보면요. 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자, 이번 기회에 합의를 하면 S1만큼을 받는 거고 이번 기회에 합의를 못하면 다음 기회에 합의를 하고 이만큼을 받게 되죠. 자, 이거는 다음 기 페이오프니까 이번 기로 환산을 해서 현재 가치를 생각을 해주면 자, 델타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델타 파워 2가 되겠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기 합의를 못하면 내가 델타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cp만큼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에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자, 이거보다는 높을 거다, 크거나 같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펜던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디펜던트는 이번 기에 합의를 하면 S1만큼 비용이 나가고 이번 기에 합의를 못하면 다음 기에 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cp만큼 비용이 나가죠. 자,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델타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cp가 되니까 자,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 기회에 합의를 못하면 델타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cp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하진 않겠죠. 따라서 이번 기 합의 금액은 델타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cp보다는 작을 거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 S1이 속하게 되는 영역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S1이 속한 영역을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요 밑에 숫자와 위의 숫자가 똑같죠. 자, 따라서 결국 S1이라는 거는 이 델타 제곱 곱하기 x-cp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기에 플레인티프가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이제 가장 높은 금액 델타 제곱 곱하기 x-cp만큼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1기에 합의를 하나 합의를 하지 않으나 사실 인디퍼런트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인디퍼런트 할 때는 이제 합의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래서 디펜던트가 합의를 하고 사건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냥 1기에 합의를 하고 끝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합의 금액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 x-cp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합의 금액이 이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결국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1기에 합의를 제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플레인티프죠. 플레인티프가 합의안을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합의 금액이 굉장히 적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게이트키퍼가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국 트라이얼 가기 전에 누가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냐면 디펜던트가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합의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실패를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합의안을 제시할 기회가 있냐면 디펜던트죠. 그리고 이때 디펜던트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즉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를 하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는 디펜던트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플레인티프가 먼저 합의안을 제시를 하는 게 사실 합의 금액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번에는 플레인티프가 맨 마지막에 합의안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까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트라이얼에서 페이오프를 먼저 써주면, 자, 2기에 플레인티프가 과연 얼마만큼을 합의안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자,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지금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이제 결국 재판을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플레인티프는 그 상황을 100분 활용을 해서 가능한 가장 높은 합의 금액을 부르게 되겠고요.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이제 인디퍼런트 하니까 합의를 하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내다보고 1기에 디펜던트가 합의 금액을 제시를 할 텐데요. 자,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S1 합의되면 이게 이번 기 비용이고, 합의 안 되면
다음 기에 이만큼 비용이 드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델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합의 금액을 제한을 할 때 델타 제곱 x 플러스 cd보다는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겠죠. 자, 그리고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번 기에 S1을 받거나 합의가 안 되면 다음 기에 이만큼을 받으니까요. 다음 기에 받는 페이오프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델타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cd가 되니까 플레인티프는 적어도 델타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cd만큼은 받으려고 하겠죠. 따라서 디펜던트는 1기에 합의 금액을 얼마만큼 제한을 할 거냐면 가장 적은 금액을 합의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할 테고, 그리고 사실 이 영역이 제한하는 합의 금액은 사실 하나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디펜던트는 1기에 이만큼 합의 금액을 제한을 하고 플레인티프가 그거를 수락하면서 사건이 종결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1기의 디펜던트가 지금 합의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디펜던트가 합의안을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의안이 지금 합의 금액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 게이트 키핑을 하고 있는 게 플레인티프라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플레인티프가 맨 마지막에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플레인티프가 그 기회를 10분 활용을 해서 이제 최대한의 합의 금액을 도출하려고 하게 될 테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 디펜던트가 1기에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합의 금액은 그 2기에 플레인티프가 결국 원하게 되는 그런 합의 금액에 기초해서 1기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 이 간단한 모형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 이 간단한 모형에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게이트 키핑을 누가 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누가 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합의 금액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굉장히 간단한 세틀먼트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간단한 세틀먼트 모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실제로 트라이얼에 잘 안 가고 왜 이렇게 세틀먼트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지 현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다. 비록 간단한 모형이지만 사람들이 왜 세트를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왜 재판에 가는 것보다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큰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모형이지만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한 가지 이 모형의 단점은 뭐냐면, 자, 이 모형에 의하면 사람들은 트라이얼에는 전혀 가지를 않죠. 그래서 이 모형에 의하면 사람들은 세틀 기회가 있으면 항상 세틀을 하고 트라이얼에는 안 갑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이그젬플에서 본 것처럼, 자, 사람들이 언제 세틀을 하냐면 지금 1기에 세틀할 수도 있고 2기에 세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트라이얼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2기에도 세트를 하지도 않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합의를 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간단한 모형에서는 사실 간단한 모형이니까 우리가 현실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간단한 모형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왜 트라이얼은 좀 안 가고 세트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세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세트를 해버리고 트라이얼은 전혀 가지 않더라 하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현실에는 실제로 재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재판도 많이 가는데 이 모형으로는 합의는 설명이 가능한데 재판을 왜 사람들이 가는지 최종적으로 그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